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복포에서 그러니까 동호회 대도독 육손이 어복포에 들어가서 자력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황승원이 그러니까 황월령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갈공명의 장인이죠. 그 황승원이의 도움을 받아서 어복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육손이가 동호회 대도도로 있을 적에는 촉한에는 제갈공명, 우리나라에는 사마의, 그리고 동호회는 육손, 이렇게 가장 뛰어난 전략가, 현사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의나 육손이는 제갈공명한테 탄복을 하면서 감히 정면으로 도전을 못하게 돼요. 그 육손이도 이제 이 어복포에 들어갔다가니 그 봉변을 당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감히 제갈공명한테 그 여튼 정면으로 도전을 못합니다. 항시 촉한한테 양보를 하게 됩니다. 육손이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 이제 육손이가 남욱군의 이야기를 듣고 이 어복포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의 부대 500명을 50명씩 끊어요. 그래서 선발 부대 50명을 우선 들어가서 최고 끝까지 갔다가 도로 나와라.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들여보내요. 그런데 500명이 500명에서 이제 그 10부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50명을 이제 들여보냈는데 1시간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2부대 50명을 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1시간을 기다려도 또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 거기 밧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밧줄을 그 50명 이제 제3부대 3부대를 들여보낼 때 이 밧줄을 몸에다 묶고 그 부대장한테 몸에다 묶고서는 들어가라. 그래 이제 몸에다 묶고서는 밧줄을 묶고서는 이제 들어갔어요. 밧줄이 쭉 막 연결돼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풀어주면서.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니까 밧줄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제 육손이 밧줄 다시 당겨봐라. 그러니까 밧줄을 당기니까 그 안 풀리던 데에서 한 50m 정도에서 끊겨 있어요. 밧줄이. 그러니까 제4부대장한테도 야 밧줄을 이거 묶고서는 들어가는데 여튼 누구든지 한 명만 만나면 도로 나와라. 이 밧줄 따라서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또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는데 또 한참을 이게 밧줄이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또 안 끌려가요. 그러니까 다시 밧줄을 당겨봐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안 끌려가던데 거기서 이렇게 재보니까 한 50m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손이 그럽니다. 부대장들 그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4명이 그러니까 넷이 들어갔으니까 200명이 들어갔고 이쪽에는 300명이 남았으니까 그 5명을 이제 그 부대장들 데리고서는 야 니네들 한번 이 앞산에 나하고 같이 올라가 보자. 그 이제 앞산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니까 그 먼저 들어간 그 부대원들이 50명씩 해갖고서는 네 무더기로 이렇게 무대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소리를 질러도 그 안 들리는지 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손이 그래요. 그 5부대장 내가 내려가서 그 50명 데리고 한번 들어가 봐라. 내가 여기서 보고 있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딱 내려다 보니까 한참을 있다가 이제 50명이 그 한 50m 입구 쪽으로 쭉 가더니 문을 열고서는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쭉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부대들하고는 옆으로 비껴가는데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쭉 가더니 어느 한 부위 가더니 또 거기서 뺑뺑 돌다가니 그냥 앉는 거예요. 제자리. 그래 여기서 딱 보고 있다가니
거기 저기 육대장 너 이거 봤잖냐?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얘기도 않고 그리고서는 한 군데 가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네가 한번 내려가서 네 그 부대 50명 데리고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있다가니 보니까 거기서 이제 뚜루루 해가지고서는 이제 입구로 해서 들어가요. 그 50명이 들어갔는데 여기도 그 5부대장처럼 6부대장도 들어가더니 뚫뚫뚫뚫 이렇게 가서 한 구역에 가더니 뺑뺑 돌더니 제자리에 앉는 거예요. 꼼짝 안 하고. 그 무디기 앉아있는데 먼저 들어간 부대원들하고 뭐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저기도 없고 그냥 쭉 이렇게 가서 앉는 거예요. 그 육선이 이상하다. 여기가 이제 그 진법을 이렇게 뭐 해놓은 것 같은데 20만 명 병사를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병사들은 없고 육선이 생각할 때 이 기문을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육선이가 공부한 기문하고는 그 보니까 틀려요. 어떻게 그 알고 있는 기문이 머리에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선이가 그럽니다. 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들어가 봐야 되겠다. 다 내려가자. 그래 내려와서 이제 그 200명이 남았으니까 내가 50명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네 부대장들은 여기 있다가 내가 만약에 1시간이 돼서도 안 나오면은 요 150명은 입구에 두르면서 보는 것은 다 때려 부셔라. 이제 그래가는 거예요. 이제 명령을. 그러고서는 이제 50명을 데리고 육선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시간이 돼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0명 데리고 있는 부대장들 이제 그 3명이서 이제 야, 우리가 들어가면서 여튼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때려 부신다. 대도독님의 명령이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그 150명이 들어가서 보이는 것은 다 때려 부십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을 한번 때리면은 밑에서 죽창이 팍 튕기쳐 나오면서 그 부신 사람 그냥 몸을 그냥 죽창이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완전히 이제 그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팔이 부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지고 뭐 아사님 명령이니까 계속 부시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이걸 한번 칠 때마다 밑에서 팍 올라와 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은 막 옆구리 콱 찔리고 어떤 사람은 막 등짝을 두드려 맞고 나가 떨어지고 그에 150명이 전부 그 부상자가 됐어요. 그게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한 3일이 지났는데 이제 그 제갈공명 장인 그러니까 황홀령이 아버지 황승원이가 여기를 이제 둘러보러 왔어요. 그 앞산에 가서 딱 내려다보니까 이쪽 입구 쪽에는 한 100여 명이 지금 쓰러져 있고 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리고서는 저 안쪽으로는 50명씩 이렇게 무디기 둘러 앉아 있는데 한 7무디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50명 정도가 이렇게 무디기 앉아 있는 거예요. 50명씩. 그런데 꼼짝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승원이가 이거 우리 사위가 가면서 여기 갇힌 사람들 꺼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인의 지심이 많으니까 황승원이는 그 형주의 명사잖아요. 부자고 그리고 배운 게 있고 그리고서는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제갈공명도 이제 그걸 알고서는 절대로 이제 꺼내주지 말라고 10년 전에 10년 후를 이제 예상하고 그 뭐 1200년 후도 예상 아닌가.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 황승원이는 또 그 인의지심이 측은지심이 나오니까 어떻게 못해요. 그래 이제 집으로 연락해가지고 그 장정들 200명이 오라갑니다. 그래 이제 200명이 왔어요. 그 뭐 마차 끌고 먹을 거 싣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어부코로 왔는데 황승원이가 그럽니다. 야, 저 안에 한 500명 가까이 뭐 한 부상자들이 한
몇 명이 부상자가 있고 나머지는 무리무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건 다친 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기문을 다 이걸 해제를 하고 이거 들어갈 테니까 너네들이 뒤에 따라 들어와서 부상자들은 다 이거 마차로 이렇게 옮기고 또 이제 그쪽 앞 안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허기져 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뭐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을 우선 가지고 들어가서 먹을 것을 주고서는 다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이제 200명이 이제 먹을 거 다 준비해 가지고선 들고서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한 150명 가까이가 막 그 상처 입고 다리 부러지고 뭐 팔 부러지고 등짝 막 나가고 너부러져 있어요. 그 죽지는 않았어요. 숨은 쉬고 있는데 완전히 그 부상자들입니다. 그 이제 들것에 해가지고서는 다 밖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50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3일이 지났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기력이 이제 다 해가지고 뭐 일부는 쓰러져서 이제 엎드려 있고 일부는 이제 앉아서 있는데 그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하고 먹을 것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계시오. 내가 이 기문은 다 해제를 해놨으니까 기력만 회복하면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에 이제 보니까 그 육손 대도둑도 추레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들 못하는 거예요. 하들 못해. 그러면서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야, 제갈공명은 진짜로 기재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제갈공명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겠다. 우리 우군으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머리에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먹을 거 물하고 밥이 이제 왔어요. 그 보니까 형주의 명사 황승원이 장정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저승에 갔다가 수호신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가지고 황대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육선이는 이제 알거든요. 황승원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넙죽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선이가 이제 제갈공명보다도 2살이 적으니까 제갈공명이 손건이하고 이제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손이 손건이보다 2살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승원이가 대도도 우리가 이제 왔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 물하고 먹을 걸 들고 내가 요 기문을 다 해제를 해놨으니까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육손이 이제 거기서 어복표에 갇혀 있다가니 3일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총나라를 멸해야 되겠다. 우리한테 복속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은 싹 가시고서는 제갈공명한테 다시는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대결할 마음을 육손이는 그 다음부터는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호하고 촉한하고는 이제 항시 손을 잡고 위에 이제 우리나라 그 조조를 이제 상대하게 되는데 요 이야기는 이제 그 제갈공명하고 황월령이하고 이렇게 만났던 어복부에서 만났던 1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 이제 그러니까 제갈공명하고 황월령이가 만들어놓은 8개 기문 플러스 태극 기문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 그 이제 황승원이가 해제하고서는 다시 이제 나왔는데 이 기문이 또 작동을 해가지고서는 정상 위치로 또 돌아가요. 그래갖고서는 돌 무더기로 앞에를 딱 가려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황승원이가 그 육순이한테 얘기합니다. 대도도 우리 사위를 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런 기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순이가 예 대인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은 그 대인의 사위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뭐 백제석을 뭐 공격한다느니 충나라를 뭐 복속시킨다느니 이런 생각은 싹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항의 저 손을 잡고서는 조조를 이제 적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이야기는 다시 이제 그 제갈공명하고 황홀령이하고 처음에 만날 때 그때 이야기로 이제 돌아오는데, 제갈공명이는 그 황승원이한테서 받은 손자병법, 그런데 이제 손자병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해설서가 몇 권이 돼요. 이 손자병법에 대한 해설서가. 그런데 제갈공명이 쭉 넘겨서 읽어보면서 탄복을 합니다. 이 해설서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러니까 그 황홀령이가 오매산 선녀를 4살에 만나가지고 22살에 이제 오매산 선녀하고 이제 이별을 하는데, 오매산 선녀가 이제 선계로 이제 그 거위를 타고서는 선계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별을 하게 돼요. 이제 그때까지의 말하자면은 일기체 형식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한 줄, 뭐 이틀에 한 줄,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줄씩 이렇게 이제 그 오매산 선녀가 그 황홀령이하고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황홀령이가 쭉 적어놓은 거예요. 일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손자병법 한 줄이 나왔다. 그러니까 원본은 이제 따로 있고 이것은 이제 해설서니까 원본이 그 한 줄이 나왔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오매산 선녀하고 황홀령이하고 주고받은 문답을 일기 형식으로 거다니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장이 그 뒤에서도 또, 그러니까 4살 때 물어본 문장이 7살 때도 나오고 14살 때도 나오고 16살 때도 나오고 그 문장이, 그러면은 그 거기에 대해서 주고받은 문답 형식으로 주고받은 그 해설이 쭉 나오는데, 4살 때 주고받은, 7살 때 주고받은, 14살 때 주고받은 그 여기가 다 틀려요. 그 이야기하는 형식도 틀리고 해설하는 것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중국 그 한자에는 뜻이 들어있으니까 해설하는 사람마다 그 한자를 이제 그러니까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 해독하는 사람마다 나이대마다 또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서, 이 오매산 선녀는 황홀령이의 나이에 따라서 얘기하는 그 형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이 해설서를 쭉 읽으면서 여기에 푹 빠져버립니다. 재미도 있으면서 아주 그냥 인생의 풍부한 그 오묘한 맛이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 손자병법에는 이 이제 병법서는 병법서인데,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진리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제 또 해석하는 그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 오매산 선녀는 그것을 이제 그 황홀령이한테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황홀령이가 정신 상태가 커가는 데에 따라서 그 해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냥 무릎을 탁탁 치면서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손자병법에 팍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 형주 그 저기에서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사마의 선생이 중매를 쓰면서 제갈공명하고 황홀령이 이제 중매를 자청했으니까, 중매를 쓰면서 황승원이한테 기왕에 결혼시킬 거면은 일찍 시킵시다. 이제 중매쟁이가 이렇게 서두르야 되니까, 중매쟁이가 안 서두르면은 결혼은 지지부진 이렇게 됩니다. 중매쟁이가 막 서두려야지. 그러니까 사마위 선생은 이제 그걸 아르니까 그 사마위 선생이 막 서두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승원이가 그러면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마위 선생이 그럽니다. 이게 보통 결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형주 전 백성들의 그 축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각 고을마다 돼지 2마리, 그리고 술 20독구리, 그리고 쌀 50가마씩,
우선 이렇게 딱 돌리면서 제갈공명이하고 황홀령이하고 이 결혼 축이다. 그러니까 막 형주 전체에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승헌이가 알았습니다. 뭐 그냥 그 창고에는 뭐 막 쌀이 막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목장에는 뭐 돼지가 그냥 뭐, 그리고서는 이쪽 또 술뚝은 술은 또 이제 빚으면 되니까 그 막 술뚝을 해가지고서는 술을 막 탁 해가지고 형주 전 고을에 그냥 돼지 2마리, 술 20도꾸리, 쌀 50가마이씩을 다 돌립니다. 결혼 날짜도 안 정해져 있는데 먼저 돌리는 거예요. 먼저 이거 돌리는데도 그 몇 달이 걸립니다. 다 돌리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사마의 선생이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삼노들을 각 지역의 치소로 한 군데로 이제 이렇게 무디기 모아가지고 제갈공명하고 황홀령이 쌍두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날짜를 정해서 그 삼노들한테 다 인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마의 선생이 이제 그 내리에는 어쨌거나 제갈공명이 모시는 주인한테 형주를 맡겨야 되겠다. 이거까지도 이제 다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갈공명을 삼노들한테 다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위상이 이제 올라가게. 그러니까 황홀령이하고 제갈공명이는 결혼도 하기 전에 각 지역의 치소를 다니면서 이 삼노들 잔치하는 날 가가지고서는 다 인사를 합니다. 먼저. 그런데 황홀령이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인필명구를 써가지고 누가 보든지 추녀예요. 그러니까 형주 전체에 이제 그 소문이 납니다.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면은 공명이,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부인 고르는 것을 배우지 마라. 그것을 배우면은 완전히 못난 추녀를 부인으로 얻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소문이 형주에 다 돌아요. 그 진면목을 불 줄 알아야 되는데, 진면목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인간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보기가 그 현자들은 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사마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진나라를, 그러니까 그 삼국을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천자가 되면서 삼국을 통일하고, 그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 이제 진나라를 세워가지고 초대 황제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몇 년 가진 못해요. 그렇지만 이 삼국을 완전히 통일하는 통일국가가 됩니다. 진나라로. 요게 이제 사마의의 손자에 의해서. 그런데 사마의는 제갈공명을 알아요. 무서운 줄을. 그 현자들은 다 볼 줄 알으니까. 그 내면을. 그 육손이도 이제 제갈공명을 알아봤지만 사마의도 이 제갈공명의 여튼 위대함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거 이제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촉하고 이제 우이하고 이렇게 싸울 때 저쪽 진창 그쪽에서 장안, 그러니까 장안 그쪽으로 여튼 제갈공명이 이제 그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마의가 그 우리나라의 대장군이 돼서 이제 맡고 있죠. 그런데 사마의는 싸움을 안 합니다. 정면 대결을 하면 제갈공명한테 지닌가, 그걸 알으니까. 그래갖고서는 이쪽 그 여튼 병사들이 먹을 양곡을 실어 날려야 되는데 거기를 중간중간 끊어요. 사마의는. 그 조조도 이제 그걸 잘했었는데 사마의도 정면 대결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하면 지니까, 질 줄 알으니까. 지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제갈공명한테 졌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천자한테 불려와 가지고서는 이제 토사구팽 당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제 조씨 가문들이 다 노려보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실수만 해봐라. 그 사마이는 이제 그걸 다 알면서도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를 얻고서는 진나라 이제 이제 그 손자가 진 황제가 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여튼 제갈공명하고 황홀령이는 이렇게 이제 그 형주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삼노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사마의 선생의 여튼 계획에 의해서 형주 그 지역에서는 제갈공명이 완전히 그 명사로 이제 올라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비를 모시게 됐을 적에는 형주 민심이 유비를 유황숙을한테도 이제 좋은 그 어떤 백성들이 믿음이 갔었지만은 제갈공명이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 제갈공명을 이때 이제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사마의 선생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결혼식이 끝났는데 제갈공명이 황홀령이한테 그럽니다. 이거 이 손자병법 원본도 그렇지만 이 해설서를 읽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해설서를 읽다 보니까 나한테 그 현장에 가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매산 선녀가 이제 그 손자병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적에 거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그 홍수대전하고 성북대전. 그러니까 홍수대전은 뭐냐면은 이제 초나라 성왕하고 송나라 양공하고 그 양공이 이제 또 한 이쪽 북쪽에 이제 연합군들 중원의 연합군들하고 이렇게 이제 전쟁을 홍수대전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송양진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이제 들어가는 뜻은 뭐냐면은 송나라가 이제 이 전쟁에서는 졌지만은 중원의 결속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쭉 들어가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끝에 가서는 전쟁은 대의 명분이 없이 하면 안 된다.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초나라 초성왕은 무조건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명분도 없이. 그런데 이제 송양공은 중원을 저 남쪽 오랑캐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그 남만이니까 초나라가 남쪽에 오랑캐예요. 우리는 동쪽에 오랑캐.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오랑캐를 취급을 안 해요. 중원에서는 왜 그러냐면 황제들이 전부 동이족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오랑캐였으니까 이쪽도. 그렇지만은 이제 제 나라에서 초대 패자가 나왔잖아요. 이제 춘추 5패 중에서 첫 번째 제환공이, 그게 이제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동이족인데, 여튼 그 남쪽의 오랑캐들한테 우리 중원을 침범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대의 명분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성북대전은 이제 여기도 이제 초성왕하고 진문공하고 싸우게 되는데, 진문공은 송나라가 이제 지고 나서, 송나라가 그 홍수대전에서 지고 나서 이제 초나라한테 막 차츰차츰 이게 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에서 진나라한테, 진문공한테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원을 그 남방의 저 오랑캐들한테
짓밟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문공이 이제 나서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진문공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유랑 생활을 이제 19년 동안 유랑 생활을 이제 하는데 그 초나라에 갔을 때 초성왕이 이제 막 그 사람이 호탕하거든요. 대가 크고 그러니까 이제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이제 막 하는데 그 진문공이 이제 왔을 적에 아주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문공이 이제 막 대우를 받으면서 고맙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요. 나중에 만약에 내가 초나라하고 이제 창칼을 맞댈 경우가 되면은 삼사를 물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사가 이제 30년인가 90리를 물리겠다. 그러니까 후퇴를 했다가니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복대전에서 삼사를 물렸다가 전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게 진문공을 그 춘추 두 번째 패자로 그러니까 첫 번째 패자가 제환공, 두 번째 패자가 진문공. 그러니까 진문공을 춘추 5패 중에서 두 번째 패자로 만들어 주는 그런 대전인데 이게 이제 그 손자병법에 곳곳에 이게 들어 있어요. 그 오매산 선녀가 이것을 이제 그 해설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황홀령이가 이제 그걸 일기체로 이렇게 썼으니까 제갈공명이 읽어볼수록 아주 기가 막혀요. 머리에 쏙쏙 들으면서 현장에 가보고 싶어요. 그런 막 욕구가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홀령한테 그래요.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서 이렇게 그 책자로만 공부할 게 아니라 현장을 좀 가봅시다. 황홀령이가 그한테 이제 그러니까 황홀령이도 그 여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안 해봤으니까 지금까지는 별장에 앉아가지고 그 책자로만 공부했으니까 가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황승원이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하게 해서 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손자병법 그 손무의 그 치적을 따라가지고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 게 제갈공명하고 황홀령이하고 손무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손자병법을 공부하는 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